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했고요. 선대위원장이었던 이낙연 전 총리가 당 지도부와 함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그 이틀 뒤에 만났다고요? 네, 이틀 뒤니까 17일이죠. 이낙연 종로구 당선인과 그리고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총선을 진두지휘한 이 전 총리 등을 격려했고요. 이 전 총리는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이 선거 승리의 배경이 됐다라는 취지로 화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총리는 이 종로 선거 캠프 해단식에서도 선거의 공적을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예, 일단 뭐 선거가 끝나고 격려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오늘 보도에 보면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이 만찬 자리에서 이른바 친문으로 불리는 참모들이 이낙연 총리에게 오는 8월에 있을 민주당의 전당대회, 그러니까 당권에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요? 네, 이해찬 대표의 임기가 오는 8월까지잖아요. 지금 몇 예. 달 안 남았는데 과연 누가 이 거대 여당 이끌게 될지가 지금 관심인데 이 전 총리는 청와대 몇몇 참모들로부터 이 전당대회에 나오셔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권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소위 친문 실세 인사도 이 전 총리의 당대표 출마에 긍정적인 뉘앙스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전 총리도 당내 세력 확장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총선 이후 당선자, 낙선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당선자에는 축하 인사를 하고 낙선자에게는 위로 인사를 또 돌리고 있다고 하고요. 선대위원장으로서 자연스러운 인사로도 볼 수가 있지만 향후에 이런 전당대회 출마까지 좀 고려를 하고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대권에 도전한다면 당대표 선거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민주당 당규에는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선 1년 전에는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오는 8월 당대표 당선이 된다면 내년 3월 이전에 사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선 주자에게는 사실상 7개월짜리 당대표인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15년 2월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로 선출이 됐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 비대위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준 뒤에 임기를 채우지 않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대선에 도전해서 승리했죠. 자, 이낙연 전 총리 역시 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 모델을 따라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낙연 선대위원장, 이낙연 전 총리로서는 이제 당권에 도전하냐 마냐 고민이 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희신 반장 보기에는 어때요?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다면 7개월짜리 당권 도전하는 게 나은가요? 안 하는 게 나은가요? 전 도전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여러 의원들 당선시키는 데 도움을 주긴 했지만 아직 예. 당 안에서 자기 세력이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그 안에서 좀 조직을 좀 장악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청와대 입장에서도 보면 좀 초선 의원들이 많이 지금 입성을 했는데 예. 이 사람들 컨트롤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장악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을 잘 컨트롤하고 장악할 수 있는 사람, 이낙연 전 총리만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권 도전을 위해서도 낫고 당을 위해서 낫다는 얘기군요. 저도 앞서 이제 민주당 내 전략통으로 불리는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이낙연 위원장 본인을 위해서는 대권을 위해서는 무조건 도전하는 게 낫다. 아무래도 당권을 쥐고 자기 사람들도 사실 심을 수 있고요. 하지만 또 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낙연 이제 전 총리가 당권으로 가면 바로 대선 국면처럼 가서 현 정부의 힘이 좀 빠질 수가 있다. 이런 걸 또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생각이 대충 비슷한 거 보니까 같은 사람에게 전화했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낙연 전 총리 말고 당권에 도전하는 다른 사람들은 누가 나고 있습니까? 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의원 그리고 이인영 현 원내대표 등이 당권 도전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86세대인데요. 아시다시피 86세대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물갈이 대상으로 손꼽혔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바꿔준 건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이른바 86 허리론을 내세우면서 엄호를 해줬고 또 86세대도 스피커를 낮추면서 좀 몸을 낮췄습니다. 덕분에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이번 총선에서 무난히 승리를 거뒀는데요. 4선에서 5선 당내 중진으로서 입지를 굳히게 됐습니다. 이해찬 대표로 상징되는 선배 세대가 물러나고 86세대가 리더급으로 올라서는 발판이 마련된 셈인데 당권을 둘러싼 86세대 간의 경쟁도 또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